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지난해 노후자금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1%를 넘겼습니다. 작년 물가상승률이 1.5%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셈입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190조 원으로 재작년 대비 1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의 운용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가입자들이 얻은 연간 수익률은 1.01%입니다.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6년 이후 3년째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017년, 2018년 연속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실질 수익률이 2년 내리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지점인 포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필요기 연결선 3개가 화재 발생 이전부터 끊어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측은 문제의 전신주 필요기 연결선을 최근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측은 필요기에 불량이 발견돼 사고 방지를 위해 연결선을 제거했다며 규정상 3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측은 뒤이어 필요기는 주로 낙뢰로부터 개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 화재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필요기 이상이 영향을 준 건지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집 집중점검에 앞서 일부 지자체가 조사 대상 명단을 어린이집에 사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육 관계자들과 강원 춘천시청 등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실제 점검에 앞서 조사 대상 명단이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유출됐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명단이 사전 유출되며 조사 효과는 반감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어린이집 13개 중 12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됐지만 시정 명령 정도의 경미한 처분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최규리였습니다. (4월의)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3월 한 달이 그리고 벌써 4월 한 주가 끝났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니 어쩌면 4월도 그리고 5월 또 6월도 이처럼 시간이 빠르게 흐르다 보면 금방 여름방학이 다가오겠네요. 근데 오늘을 기준으로 방학을 바라본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강한 지는 한 달이 지났고 방학까지는 2달 넘게 남았으나 저는 주로 이렇게 말하죠. 방학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하긴 개강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어 보다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업과 과제에 조금씩 지치고 있죠. 그래서 곧 방학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말을 하며 지침의 무게를 조금씩 더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닥칠 막막함의 무게도 한번 덜어보는 게 어떨까요? 한숨을 쉬며 월요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2달만 있으면 방학이 온다는 말처럼 곧 있으면 주말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래 중 리메이크된 곡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런 곡들 중 리메이크된 노래란 걸 모르고 듣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다시 쓰이고 불리게 된 노래지만 원곡이 지니고 있던 만큼 매력이 있으며 멜로디의 아름다움이 계속 간직됐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추억과도 같은 원곡과 또 다른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준 리메이크된 곡. 그래서 오늘은 추억 속 노래와 새로운 기억 속의 곡을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원곡 가수는 누구며 리메이크된 곡은 무엇일까요? 옛사랑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한 한 명의 싱어송라이터. 우리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철학을 노래에 담아냅니다. 그의 철학은 삶에 대해 항상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그런 삶에 지치지 않고 언제든 일어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가 수많은 명곡들을 통해 담담하게 전해준 위로는 우리의 힘겨운 삶의 아픔을 치유해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금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 이 가수. 그가 한층 더 반짝이게 그의 많은 노래들은 밤하늘이 되주었죠. 이 가수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 지금 들으신 노래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2011년 발매한 김광석 헌정 앨범인 명불허전 김광석 다시 듣기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는 제이레빗뿐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가 김광석의 노래를 재해석하여 함께 완성한 작품이죠. 제이레빗의 곡들을 보면 대부분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연주를 맡은 정혜선은 혼자 여러 개의 악기를 다루며 다양한 소리를 구성하고 또 보컬 정다운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더해져 그들의 노래를 즐길 수 있었죠. 특히 여행의 설렘을 담은 것만 같은 이 노래를 편안하게 들려준 그들의 목소리와 연주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줬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1994년 김광석의 네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힘겨운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김광석의 모습을 그려냈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또한
두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꿈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곡이 수록된 4집은 그의 마지막 앨범이기에 이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을 들으면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노래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주며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잡아준 그의 손길이 감동을 전해줬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오늘의 가수는 바로 김광석입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수록된 4집 앨범의 또 다른 수록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를 리메이크한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날들 그 지금 들으신 노래는 김준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앞에서 말했듯이 김광석의 4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이 리메이크된 곡은 김광석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에 그의 모든 것을 보여준 뮤지컬 디셈버에서 김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의 청량한 목소리에 슬픈 감정이 더해져 사랑의 아픔을 전하는 것만 같았죠. 또한 자신만의 색깔을 이 노래에 칠하며 완벽하게 소화해낸 덕분에 이 곡을 들은 많은 이들도 사랑의 아픔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 30즈음에는 많은 가수들이 앞다퉈 불렀을 만큼 그의 대표곡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노래는 2007년에 음악평론가들에게서 최고의 노랫말로 선정되기도 하며 그의 대부분의 노래들의 가사가 지닌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김광석은 작사, 작곡을 하며 그의 삶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노차사를 결성하며 그의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동물원의 보컬로 활동하면서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렸으며 동물원 활동을 그만둔 후에도 통기타 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물원 멤버로 활동 중 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인 거리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등을 그가 솔로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다시 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그의 앨범으로 내기도 했었죠. 노래하는 시인이라 불린 김광석은 우리의 삶과 감성을 그 누구보다 감미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그려낸 많은 노래들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그의 발자취는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 속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졌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김광석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곡들을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대표곡을 담고 있는 4집 앨범에 수록된 또 다른 노래,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올게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이 노래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4집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밤과 강물 위를 부초처럼 떠다니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흐르다 끝날 인생에서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라고 전하며 힘든 일상을 위로해줍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며 금방 다시 지친 삶을 살지만 저버린 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새싹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모니카와 기타, 그리고 김광석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이 노래를 완성합니다. 특히 일어나는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나를 외면하는 이 세상을 어려워하지 말고 헤쳐나가라는 그의 철학도 담겨있죠. 우리는 그를 흔히 천재라고 부르지만 김광석은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었으며 수많은 노력 끝에 다양한 명곡을 낼 수 있었죠. 게다가 그의 독특한 음색이 노래에 더해져 김광석의 많은 곡들은 좋은 음악이 됐습니다. 또한 그는 늘 소극장 무대에 서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길 원했고 결국에는 1000회라는 기록적인 공연 횟수를 달성했었죠. 이렇듯 음악과 함께한 그의 생을 우리는 지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책은 물론이고 뮤지컬, 그리고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와 같이 우리는 그를 잊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나 드라마의 OST로도 자주 쓰이며 익숙한 멜로디 그리고 익숙한 가사로 많은 노래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갔죠. 그럼 이제 김광석의 마지막 노래 듣고 올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에게 시와 노래는 내 달픈 양식.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지금 들으신 노래는 김광석의 나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3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3집은 포크 음악의 아름다움을 재현한 수많은 곡들이 수록된 앨범이죠. 이 노래는 김광석이 기존에 있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그의 대부분의 노래가 그런 것처럼 이 곡 또한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힘들게 우리의 삶을 보내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듯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런 것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웃음을 지으며 노래를 하고 함께 얘기하며 즐기란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원곡 가수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추억 속 김광석의 노래를 근래의 기억 속 리메이크된 노래로 다시금 들어보게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수많은 명곡들과 그런 명곡의 리메이크를 통한 색다른 해석은 새로운 익숙함으로 다가왔죠. 기존의 것에서 또 다른 음악으로 좋은 길을 만들어 방향을 제시해준 다양한 명곡들. 리메이크된 곡들은 또다시 잊지 못할 수많은 명곡들이 될 테고 기억될 것입니다.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네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옛사랑의 노래를 갖고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연은경, 기술의 서가윤, 진행의 전 최기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